안녕하세요, 곤스터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바이크를 타고 대한민국을 한 바퀴 돌아볼 겁니다. 임진각, 선유도, 해남 땅끝마을, 완도, 거제도, 광안리, 호미곶, 울산바위, 다시 임진각. 라이더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던 바이크로 대한민국 한 바퀴 돌기. 총 주행거리 2076km. 바이크로 한 바퀴 돌면 경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각에서 첫 번째 목적지는 삽교 바다공원. 출발. 현재 시각 6시 14분. 지금 이제 임진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면서 기름 한번 넣어주고. 기름값이 얼마가 나올까? 평일 아침부터 출발했는데 출근 시간대가 겹쳐서 신월아이씨부터 계속 막히더라고요. 여기까지 계속 쭉쭉 막히네. 이야, 미쳤다 진짜. 오히려 아침부터 고생을 좀 했습니다. 시흥시부터는 길이 좀 뚫려서 빠르게 충남 탑교에 도착했습니다. 사주에서 여기까지 기름 반 썼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문 연 곳이 없네요. 야, 역시 9시 32분에 탑교는 굉장히 조용하네요. 인증샷 한번 찍고 키링 하나 두고 여기다 둘게요. 다시 다음 목적지로 출발했습니다. 도약하는 서산, 살 만나는 서산, 해 뜨는 서산. 곤스터님 구독자 이벤트 한번 해주세요. 구독자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 저 이제 6만 명 되면 하려고 해놨는데 올해 안에 못할 것 같은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장거리는 고급류 주유소를 검색해놨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고급류 주유소까지 딱 완벽하게 체크를 해놨거든요. 주유소 이름이 나라라 똥땡이 2호점이에요. 두 번째 주유네요. 아침에 놓고 고급류 한번 주유하고 서해안을 따라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내비를 서해안 쪽으로 찍으면서 내려갔습니다. 삽교 키링 받았습니다. 기획 성공. 성공! 와 빠르다. 태안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원 태양은. 그렇게 내비게이션에 의존한 채 가기 시작하는데 잠깐만. 나 저쪽이었잖아. 태양군청은 지나도 돼. 누나 더 때려줘님이 유턴 가자. 미치겠다 나 진짜. 누나 더 때려줘님 그거 진짜 아이디 읽어주는데 나 너무 웃겨 진짜. 누나 더 때려달래. 다음 목적지인 청포대 해수욕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청포대 해수욕장. 매감귤님이 겨드랑이 말리는 중. 야, 근데 오토바이 타시려면 솔직히 다 이렇게 타잖아요. 청포대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청포대 해수욕장에서 인증샷 찍고 보령 해저 터널은 이용할 수 없어서 우회해서 가려고 했는데 구독자분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루 만에 갔다 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뭐야? 안녕하세요. 잠깐 바꿔서 한번 타봤습니다. 나 콩 갖고 이거 까치발이에요. 까치발. 우와, 발이 안다. 편하죠? 네, 맞아요. 아시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피해주고. 그렇게 보령에 도착했습니다. 식사 대접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뒤에서 따라갔는데 이분 말해줘야겠다. 택시 쓸 때 스로틀을 놓네. 그러면 안 되는데. 시티백 타듯이 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어 올릴 땐 스로틀 감으면서 하는 거 아님? 맞아요. 땡기는 상태에서 기어 이렇게 탁탁 올리는 거거든요. 네. 놓으면서 올리고 땡기고 이러시네. 퀵시프트 업 할 때 스로틀 놓고 기어 올리세요?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땡기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예. 오케이. 지금 알았어. 오마이갓. 근데 출력이 워낙 넘쳐서 그렇게 울컥거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대천 해수욕장에 도착해서 삼합을 주문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인증샷 한번 찍고 다음 목적지인 비흥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네요. 비 온다. 시원하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딱 이 정도만 와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 빗줄기가 점점 굵어져서 바이크로 이동하기엔 너무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빗물이 옷에 스며들면서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습기가 차기 시작한 라이브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군산에서 1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정말 위험했습니다. 비를 뚫고 겨우겨우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내 주차장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비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고 왔는데요. 와. 고무 비닐봉지 배달이요. 배달의 민족 주문. 와, 숙소 엄청 깨끗합니다. 이야, 엄청 넓어.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어쨌든 여행의 시작. 운 좋게 좋은 숙소를 잡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숙소 근처에서 우연히 짬뽕집을 발견해서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주문해도 되나요? 짬뽕에 소주 한 병 시켰더니 술안주 하라고 짜장을 주시네요. 서비스에 감동받고 나왔습니다. 네, 우연히 호텔 주변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짬뽕집을 발견해서 들어갔는데요. 와,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짜장을 이렇게 한 그릇 주시길래 저 짬뽕 시켰는데요? 이러니까 술안주 하시라고 짜장을 이렇게 주셨는데, 와, 고기도 많이 들어있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군산 짬뽕 특화거리였네요. 그렇게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라이브 하는 핸드폰이 물을 먹어서 더 이상 전국 일주 라이브는 못할 것 같네요. 다음날. 안녕하세요, 곤스터입니다. 이제 2일차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라이브 폰이 고장났어요. 주행하면서 라이브는 강한놈님이 못할 것 형님 같습니다. 비만이 안 오셔요? 그래서 일단 도는 거는 자유롭게 좀 돌면서 촬영도 좀 하고 중간중간 쉬면서 라이브 하면서 위치 공유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7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고급류 주유를 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군산에서 내비를 켜보니 비응항까지는 갈 필요 없고 바로 선유도로 향했습니다. 아랫지방에서 비가 올라오는 건가?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아시나요? 새만금 방조제의 길이는 33.9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입니다. 하야부사 타고 오길 잘했지만 가랑비가 장대비처럼 느껴지는 질주입니다. 아직 20km 남았습니다. 선유도에 도착했습니다. 선유도는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으로 신선이 논일던 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서 계획을 약간 수정해서 해남 땅끝마을로 향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몸이 축축하게 젖으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우비를 좀 입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가방이 젖기 시작해서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미치겠네. 비가 와서 그 우이랑 지금 가방도 다 젖는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샀습니다. 편의점에서. 아침 한 끼 먹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똑딱이 이거 바람에 다 뜯어지네요. 조심스럽게 다시 여미고 출발해서 고창을 지나 해남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벗는 게 낫겠다. 고급류 한번 주유하고 영광군에 들어서니 흐렸던 날씨가 굉장히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축축했던 옷도 금세 마르고 풍경이 너무 좋아서 사진을 한번 찍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또 열심히 달려서 나주를 지나서 인증샷 찍고 또 달리고 전남 강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남 땅끝마을까지는 완전 고속도로였습니다. 더블킬.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와, 전기차 진짜 빠르네. 그렇게 비해명이랑 좀 놀다가 신나게 달려서 해남 땅끝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참 기억에 남는 장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해남 땅끝마을에 YK 도착했습니다. 고릴라하우스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해남 땅끝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고릴라하우스님이 저희도 해남에서 장사 중인데 키읔. 아, 해남에서 장사 중이세요? 남쪽은 날씨 좋네요. 네, 여기 지금 엄청 좋아졌습니다. 저 이제 완도 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근데 들어오는 길 굉장히 좋던데요?
고릴라하우스님이 저도 부사 타요. 아, 부사 타세요? 반갑습니다. 완도에서 40분. 완도에서 40분? 그러면은 여기서 완도 갔다가 가도 되는 거죠? 산이면 산이로 1331 오세요. 약속을 뒤로 하고 이제 다시 완도로 출발했습니다. 땅끝 해안도로를 타고 바로 옆 완도에 도착했습니다. 인증샷 한번 찍고 고급류 주유하고 한 바퀴 돌아봤는데 기억에 남는 라이딩이었습니다. 완도에서 약속 장소까지는 40분, 거리는 60km. 아랫지방 도로를 달리다 보면 드는 생각, 정말 타이어 깍두기 되겠다. 직발도 이런 직발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달려서 약속했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였구나. 아까 전에 여길 지나갔었어. 네, 여기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거 제 건가요? 아, 저 그냥 장어탕 먹고 가면 안 될까요? 장어탕? 누나님이 앉아가세요. 아이돌분들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그래도 전국 일주였는데 몸보신하고 아, 네, 감사합니다. 별건 아니지만 아니요. 기념으로 좀. 안녕하세요. 잘생겼네.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장어 내장입니다, 장어 내장. 키키키님이 형 그거 단골 먹어요. 멘트예요. 그만 좋아하라고. 굉장히 맛있어요. 형 오늘 잠 못 자겠는데요? 반빨리 가야 되나?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낭만 라이더님이 근데 곤스터님은 평일에 이렇게 자연인으로 돌아다니는 거 보면 백수아님 자영업자? 백수입니다. 집이거든요. YK님이 말을 못하시. 키키키머가 자꾸 나오네요. 키키키키. 당 한 그릇 먹으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왔는데 장어까지 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쓸 게 없는데. 반갑습니다. 아, 진짜.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추억이죠.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식사를 마치고 순천으로 향했습니다. 바이크를 너무 오래 타서 그런지 브레이크가 좀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정비를 받으려고 일단 순천 모터사이클로 가게 되는데 직발이 119? 직발이 119km입니다. 순천에 도착했습니다. 전투의 흔적. 전설의 길. 너무 늦어서 내일 아침에 정비를 받기로 하고 근처 숙소를 잡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숙소 굉장히 깔끔합니다. 28,000원. 대표님이 저녁 식사를 초대해 주셔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틀차 밤입니다. 여기는 순천입니다. 순천 모터사이클에서 바이크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7시까지 영업을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한 7시 조금 넘어서 도착해가지고 일단 숙소를 잡았고, 네, 정비는 이제 내일 하기로 했고, 네, 여기 온 김에 저녁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숙소 근처 맛집을 잡아주셨습니다. 아까 왔는데 입구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여기 맛집이다. 딱 이 느낌 나더라고요. 네, 순천하면 유튜버 가람스님이 계시는 곳인데요. 1년 만에 다시 만나서 근황 이야기도 하면서 즐겁게 식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가람이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살려주시라요. 살려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바이크 정비가 9시 예약이라 시간이 좀 남아서 아침부터 간단하게 세차를 하고 출발했습니다. 혼다 모터사이클까지는 5분 거리. 그렇게 도착해서 입고를 시켰습니다. 네, 유튜버 가람스님이 하시는 곳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힐링하고 다 있습니다. 지금 브레이크가 좀 밀려가지고 네, 아침에 정비를 좀 하러 왔습니다. 이 오순천 혼다 좋네요. 혼다에서 수직기를 정비해주고 키키키요. 아, 여기 전차정 다 합니다. 네, 전차정 다 하죠. 네. 혼다만 하는 거 아닙니다. 브레이크 액이랑 타이어 공기를 보충하고 다음 목적지로 출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급류 한번 넣어주고 다음 목적지는 거제도입니다.
거제도에 있는 카페를 하나 추천받아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전국 일주를 하면서 느끼는 건 남쪽이 정말 깨끗하고 풍경이 좋았습니다. 경상남도 섬진강 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20분 전부터 같은 루트로 지나는 라이더분이 계셔서 잠깐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파주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남쪽 도로는 정말 고속도로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훨씬 빠르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천시에 들어섰습니다. 사천공항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천에 공항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거제도까지는 대략 1시간 30분 남았습니다.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에 인포항이라는 곳이 있어서 잠깐 들려보기로 했습니다. 와, 여기서 드론 회전샷 찍으면 멋지겠는데? 라고 생각한 순간 배가 들어와서 빠르게 뒤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12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엄청나게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늘. 잠깐의 휴식입니다. 다시 출발. 감사합니다. 77번 국도 미개통 구간입니다. 어차피 오토바이는 못 가는 구간이 많지만 기념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시 출발. 중간에 고급류 주유소가 있어서 주유를 한번 했습니다. 드디어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서 도착했습니다. 추천해주신 카페로 한번 가봤는데요. 솔직히 오토바이로 가기 쉽지 않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바이크 대시려면 저 앞에 대시면 되세요. 네네네.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했습니다. 입구로 바꿔보면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문 닫혀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 다음에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가기 아쉬워서 인증샷 한번 찍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카페를 하나 추천해 주셔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가다가 문산 표지판이 있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창원시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카페로 향했는데 들어가는 길의 풍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부름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키링이 8개밖에 안 남았었는데 보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10개만 딱 두고 가야겠다. 이렇게 요거 여기다 놔도 될까요? 네. 아, 네. 유튜브 곤스터TV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거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라이브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체돼서 근처에 거주하시는 형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진해구에 숙소를 잡고 잠깐 쉬었다가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와, 숙소 굉장히 깔끔합니다. 오, 지금까지 잤던 숙소 중에서 가장 넓고 깔끔하네요. 네, 모스 형님 만났습니다. 예, 뭐 식사 뭐 하시죠? 아니 뭐 몰라요. 아, 제가 사드릴게요. 제가 사드릴게요, 제가. 아, 저 지금 여행 내내 얻어먹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거 해야지. 지우면 얻어먹으려고 연락한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지. 그래도 뒤에까지 왔는데. 네, 여기 진해죠, 진해. 진해. 네. 중앙지 하는데. 네네. 진해에서만 먹을 수 있는 뭐 맛있는 거 없나요? 진해에서 먹을 수 있는 회 같은데. 회 좋아하죠. 근데 회는 근데 어디서든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지. 진해에서만 특별하게 또. 아, 진해에서만 특별히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진해에서만 먹을 수 있는 진해 맛집. 안녕하세요. 뭔데? 반갑습니다. 전국 초장이랑 올려서 소다가 진짜 해방하면 그냥 이제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없어져 버리는데? 기계로 쓰는 게 아니라 왜 배달도 안 하고 예약도 안 받는데? 네,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파주에서 왔습니다. 네. 파주 임진강. 네. 이런 오징어 처음 먹어. 네, 처음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요. 와. 싹싹 끓으면서 저는 솔직히 별로 먹고 왔어요. 제가 다 발라먹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다음날 갑자기 메인 핸드폰이 고장나서 도대체 아무 짓도 안 한 것 같은데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핸드폰 액정이 나갔습니다. 급하게 AS 센터를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부산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삼성 AS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수리비가 기름값보다 많이 나왔네요. 수리를 마치고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갔습니다.
와, 바다다. 달맞이 고개도 추천해 주셔서 달맞이 고개도 갔습니다. YK님이 부산 입성. 네, 부산입니다. 지금 랜덤 여기- 라이더님이 와 달맞이다. 네, 달맞이 어독신이님이 도착했습니다. 뚜벅이가 되셨네요. 키링 여기다 두고 가겠습니다. 키읔. 네, 이렇게 일단 4개 뒀습니다. 이렇게. 여기 굉장히 시원하네요. YK님이 포항 7번국도 타고 가시면 혹시 흥해 오션 아울렛 신호등에 키링 한 개 두시면 안 될까요? 신호등에 키링 2개. 내비에 이렇게 해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7번 국도만 타고 위로 올라가면 되는 상황. 보급류 한번 넣어주고 가는 길에 299 카페라고 있더라고요. 한번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올라가다가 299 카페에 잠깐 들렸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커피 한 잔만 먹고 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키링도 몇 개 두고 왔습니다. 사장님이 사진도 찍어주셔서 사진도 한번 찍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서 올라갔는데 가는 길 풍경이 정말 좋았습니다.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호미곶 해맞이 광장은 경상북도 포항시 호미곶에 위치한 대표적인 예술 명소로 매년 새해 첫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동해에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해안도로를 따라서 달렸습니다. 확실히 평일이라서 차도 없고 라이딩하기 좋았습니다. 보급류 한번 넣어주고 가다가 사고를 목격했는데요. 사고 난다 보다. 소방차 있고 레카 있고 와 난리 났다. 포토랑 스타렉스 뒤를 세게 박았네. 어우 산타페. 이게 사고 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다 구경하면서 가니까 정체가 일어나네. 아, 여기 저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신호기. 여기 그 Y2K님 말씀하신 거기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Y2K님 여기 맞나요? 여기 맞죠? 여기 위에다 올려놓겠습니다. 키링 전달 잘했고요. 아이고. 이따가 속초 도착하게 되면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목적지 이스트 세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포항부터 울진까지는 실봉국도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을 오토바이로 설정하고 속초를 찍으면 태백으로 돌리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경유지를 찍어서 동해안을 따라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잘 가다가 자동차 전용 도로로 바뀌는데요. 아니 도대체 왜? 이해가 안 되는 구간이네. 길도 좋지 않고 꾸불꾸불 와인딩 코스에 일단 해가 지고 있어서 눈이 너무 부셨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서 주유 한번 하고 또 몇 시간을 달리고 달려서 속초 이스트 세븐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트 세븐이에요. 처음 왔는데 되게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네요. 나 목소리도 이상해진 것 같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인스타에서 많이 봤죠 사진. 여기가 포토존이지. 이쪽에서들 많이 찍으시잖아요 사진. 그쵸? 이따가 하나 찍고 가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저리라도 한번. 아니다. 역시 여기에 두고 가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전정용님이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계속 이렇게 앉아서 오잖아요. 무릎이 너무 아파. 무릎이. 그렇게 잠깐 쉬었다가 인증샷 한번 찍고 이스트 세븐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속초 숙소 마지막 밤입니다. 저녁 식사를 초대해 주셨는데 갑자기 긴장이 풀렸는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내일 일정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10시 38분입니다. 이스트 세븐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겁니다. 하이 빅스비. 오늘의 날씨. 현재 속초시 교동은 흐리고 오전 9시쯤 비 소식이 있네요. 아침부터 비 소식이 있었지만 이 정도 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라이딩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7번 국도를 완주하는 게 목표여서
고성 통일전망대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약 40km,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오토바이는 진입이 불가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요. 들어갈게요. 오토바이 못 들어가죠? 네네,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옆에 명파해변이라는 곳이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출입 금지, 드론 촬영 금지 구역이네요. 이제 집으로 복귀할 일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바위 촬영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곤스터입니다. 이제 일정 다 마치고 집으로 복귀하기 전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경치 이렇게 공유 한번 해보려고 라이브 켰습니다. 이제 집까지 한 280km 정도 남았는데 280km 뭐 금방 가죠. 이렇게 77번 타고 내려와서 7번 국도를 타고 속초까지 올라와서 7번 국도 오토바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찍고 지금 이제 다시 파주로 복귀 중입니다. 여기 울산바위 촬영 휴게소 가드레일 쪽에다가 이렇게 두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브 여기서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집까지 내비를 켜봤는데요. 가평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보급류 한번 주의하고, 가평하면 제가 자주 가는 마을 자군고 카페가 있는 곳인데요. 잠깐 들려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주 다니던 길이라서 복귀가 빨랐습니다. 복귀하는 길에 아는 형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비 어떡해. 신나게 우중발이를 해서 다시 임진강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전국 일주를 마쳤습니다. 총 주행거리 2078.6km, 기타 경비 이 정도 지출했습니다. 항상 장거리는 꺼려하던 저였는데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보니 이제는 바이크로 대한민국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대한민국이 좁다라고는 말하지만 모든 장소를 가보셨나요? 저도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댓글로 라이딩 명소나 맛집 추천해 주시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